안녕하세요. 카이맥스의 이성규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봇의 갖가지 기능들과 그곳에 들어가는 센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봇을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도 많지만 로봇이 사람의 모양들을 따라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로봇의 요소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뇌에 해당하는 컨트롤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육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라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대처럼 바디를 구성하는 부분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런 액추에이터는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고 마음껏 움직이면서 동작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터들 또는 기타 기관들을 이용하여서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거나 그 기능들을 수행하게 하고, 또 우리 뇌가 명령을 주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수행하게 하는 것처럼 컨트롤러라는 부분에서 미리 프로그래밍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게 컨트롤러의 역할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해서 각각의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센서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피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센서들이 각각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외선 센서라든지 아니면 소리 센서라든지 아니면 칼라 센서라든지 적외선 센서, 자이로 센서,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접촉 센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촉감을 느끼듯이 접촉 센서를 통해서 물체가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느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눈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물체가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를 판단하거나 색깔을 구별하는 칼라 센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어때요? 이런 센서들이 없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하게 느끼고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로봇도 이런 센서들이 존재하지 않고 액추에이터만 존재해서 단순히 움직이게 된다면 자신이 정말 정확한 운동을 하고 있고 정확한 일들을 수행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없는 로봇들은 감각기관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눈을 감고 걷는다면 똑바로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이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센서들과 또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로봇들을 살펴보면서 모형들을 살펴보면서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아지 로봇이고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족봉여행에서 이번에는 본 바와 같이 사족봉여행을 할 거예요. 모터 하나로는 움직임을 표현할 거고요. 또 모터 하나가 어디 들어있냐면 바닥에 들어있어서 바닥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움직이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만큼 키고 우리가 움직였던 것처럼 사족보행을 하게끔 하는 모터를 제어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끔 나오는 거고요. 또한 몸이 다 바닥에 내려간 상태에서 방향을 틀어주는 모터를 이용하게 되면 어때요? 회전을 하게끔 돼 있죠. 그렇죠? 회전해서 원하는 모터 방향으로 섰을 때 다시 움직이게끔 모터를 움직여서 강아지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게끔 해주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택하면서 앞뒤로만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멋진 강아지 로봇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모터포트 모양을 이용한 로봇입니다. 여기서는 모터를 두 개를 바닥에 장착함으로 인해서 재밌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바닥이 얼마나 수평하게 딱 맞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뭐 더 많이 닿는 쪽으로 많이 휘어지겠죠. 그러니까 균형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형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리모컨을 이용하시고 방향을 전환한다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뒤로 또는 랜덤하게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움직이면 그렇죠? 재밌는 배처럼 요동치는 배처럼 표현이 되니까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친구 배와 함께 경주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센서랑 슈퍼컨을 두 개 이용한 모형인데요. 우리가 적외선 센서를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물체가 앞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적외선 센서죠. 빛을 쏴서 반사되는 양이 많으면 물체가 가까이 있다고 인식하는 거고,
물체가 없으면 반사되는 것이 없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니까 물체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슈퍼콘에서 3번을 확인해야 되고요. 움직이게 되면 어때요? 돌아가게 되는 것이 있고, 물체가 가까이 왔을 때, 땅을 뚫게 되면 가까이 왔을 때 멈출 수도 있죠. 그쵸? 이거는 M2 모형이고요. 반대로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물체가 가까이 오면 땅을 만나게 되면 돌아가게도 만들 수 있죠. 그쵸? 요거는 M1을 이용해서 M2에다가 끼워주시면 이렇게 작동돼요. 우리는 어때요? 땅을 파다가 땅이 가까이 오면 움직여서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작동해 놓게 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어때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친구에 있는 슈퍼콘을 빌려서 하나 더 연결하게 되면 방향도 전환하면서 드릴을 움직일 수 있는 모형이 되는 거예요. 한번 움직여 볼까요? 내가 리모컨을 켜고 방향을 전환해서 제어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내가 물체가 가까이 왔을 때 보는 것처럼 드릴이 돌아가기도 하고, 회전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뚫으러 갔을 땐 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용 가능하니까 친구들과 경주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센서를 이용해서 뚫거나 피해갈 수도 있고, 장애물을 없애버리기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드릴차를 같이 만들어 보았어요. 자, 다음은 서브모터를 활용한 모형들이에요. 서브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추가 동작들을 가능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해봤던 모형처럼 바퀴를 양쪽을 제어해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움직이게 할 건데, 서브모터를 좀 추가해서 발처럼 활용할 거예요. 보는 바와 같이 공을 발로 차는 축구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모터를 이용해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요. 우리가 회전하면서 공을 몰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몰고 간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도착했을 때 어때요? 다시 좀 더 앞으로 가서 서브모터를 공을 차거나 움직이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여러 대의 축구 로봇을 만들어서 경기장 속에서 공을 마음껏 움직이면서 실제 운동장에서 뛰는 것처럼 로봇을 활용한 축구를 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탱크 로봇인데요. 우리가 웜기어를 활용해서 포신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웜기어가 연결되어 있는 곳을 먼저 M1에다 연결하고 모터를 올리게 되면 어때요? 포신이 회전하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그쵸? 원하는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 모터 M2 모터의 바퀴만 이렇게 무한궤도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좌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에서 포신이 좌우로도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얘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원하는 방향까지 조절하고 자기가 높낮이를 조절해서, 그리고 또 두 개를 같이 움직여서 포신과 이런 것도 같이 조정이 가능하겠죠. 이것 또한 재밌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과 같이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복싱하는 로봇인데요. 서브모터를 이용해서 서브모터가 관절이 되어서 복싱하는 것처럼 주고받는, 펀치를 주고받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리모컨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서브모터를 제어해서 한쪽이 나가면 반대쪽이 들어오고 이렇게 복싱처럼 치고받고 할 수도 있고요. 얘를 DC 모터를 두 개 연결해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오거나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치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쪽 바퀴를 움직여서 움직이기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서 친구와 같이 경기를 해봐도 재밌겠죠. 그래서 어떤 로봇이 더 무게중심을 잘 잡고 이길 수 있는지도 같이 스포츠처럼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프링의 탄성과
그 다음에 서브모터를 이용해서 자동차 로봇이 로봇으로 서 있는 로봇 형태로 바뀌는 변신 로봇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 자동차 모드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앞으로 직진, 회전 하는 모양들은 동일하게 움직이죠. 여기까지는 똑같이 기존 자동차와 똑같이 움직이지만 서브모터를 활용하게 되면 로봇이 일어나면서 어때요? 사람 형태의 로봇을 갖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뒤로 회전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형태가 되죠. 그래서 내가 다시 변신하고 싶으면 다시 놔고서 서브모터를 내려줘야 되고 다시 올리고 싶으면 변신할 수 있는 모양대를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 있는 상태에서도 움직이고 자동차 무드 상태에서도 움직이니까 친구들이 원하는 걸로 경주도 가능하겠죠. 다음은 덤프트럭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덤프트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짐칸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짐칸을 서브모터로 제어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동하거나 뒤로 움직이거나 또는 서브모터를 이용해서 짐을 실어 나갈 수도 있겠죠. 방향 전환도 모터가 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 전환도 같이 하면서 짐을 싣거나 내리거나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탐사 로봇입니다. 우리가 무한궤도를 이용해서 바퀴처럼 장애물도 잘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 거고요. 서브모터를 활용해서 집게, 팔을 조작하게끔 해볼 거예요. 서브모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물건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방향을 전환해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과 원하는 곳에서 물건을 잡았다, 놓았다, 이런 활용들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장애물에서 물건을 들고 옮기는 것 또한 이 로봇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크레인 로봇을 완성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M1 모터와 M2 모터를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이게 하거나 또는 위아래로 움직이게 해서 서브모터를 통해 물건을 잡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리모컨을 연결해 주시고 M2 모터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면 좌우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M1 모터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 들어주거나 또는 내려주거나, 원하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 서브모터를 통해서 물건을 잡고 물건을 놓아주고,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모터를 완성하게 되면, 이 모형을 완성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물체를 들어서 원하는 곳까지 이동시켜서 물건을 잡거나 놓는 동작들을 통해서 재밌게 즐겨볼 수 있을 거예요.